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양민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통춤의 근대화로 세계화를 이끈 주역 중 두 번째 인물로 조태권의 무용예술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태권은 1907년 5월 22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19년 가을 할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와서 휘문고보로 전학했습니다. 그는 휘문고보 시절 테니스를 시작하여 보성전문학교 법과에 재학 당시 테니스 선수로 이름을 알려 1926년 조선상업은행 소속 정구 선수로 스카우트되어 학교를 중퇴하였습니다. 조태권은 1920년에서 21년 해삼위 현 블라디보스톡에서 온 고려인 예술단 단원 박세면에게 고팍춤을 배워 춤에 입문하였고요. 토월의 제3회 연극공연 사랑과 죽음에서 박세면, 홍남파, 홍재유 등의 반주로 고팍춤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1927년 10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개최된 이시이바쿠 제2회 내한 공연에서 조태권은 작품 사로잡힌 사람에 큰 감명을 받아 이시이바쿠 문화에 들어가 현대무용을 수학하기 위해 1927년 12월 9일 일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1932년 경성으로 돌아온 그는 조태권 무용연구소를 개설하고 1934년 1월 제1회 무용 발표회를 열어 화려한 왈츠, 장렬하는 사색, 사의 유혹, 어떤 동체의 매혹, 우울 등을 선보이며 그동안 쌓은 예술적 잠재력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번에 선보였던 작품들은 조태권만의 무용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시이바쿠식의 신무용의 모습을 담고 있었기에 당시 조선사회 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1935년 1월 조태권은 경성공예당에서 개최한 제2회 신장무용 발표회에서 승무의 인상을 선보입니다. 이 작품은 민속춤인 승무를 조태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 김호연은 승무의 중요한 모티브는 성스러움과 세속적임의 경계의 사유로 완결되지 않은 상태의 시공간 속 고뇌를 그대로 보여준 문화 원형의 철학적 표현 양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승무의 인상은 이러한 모습을 정제하여 조태권의 전통춤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이며 조선춤의 근대적 표현의 첫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조태권의 승무의 인상, 완성도 측면에서는 미완성이었지만 조선춤에 대한 가치인식과 더불어 조선춤의 변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즈음 조태권은 자신만의 무용 방법론과 실천 양상을 고민하며 조선적 정서와 무용의 대중화를 고민하였습니다. 조선춤의 방식을 취하여 새로운 움직임과 색채로 새로운 무용 조선을 건설하려면 무용가와 대중이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전통춤에 대한 발견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과 호흡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승무, 건무 등의 근대적 양식으로 변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고 대중에게 무용이 생활 속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1936년 3월 31일 도쿄 일본 청년관에서 그는 일본에서 첫 무용 발표회를 갔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조선족 소재와 분위기가 드러난 승무의 인상, 만종, 굿거리 등을 선보이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만종은 밀레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쇼팽의 음악, 미샤 엘먼의 바이올린 연주에 조선의 농촌 풍경을 보여주어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넘나드는 작품으로 타자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태권은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1937년 프랑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승무, 건무, 굿거리, 가사호접, 아리랑 등의 조선무용과 포엠 등의 서양식 작품으로 구성하여 파리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프랑스의 무용 평론가인 페로노아 띠보아는 승무를 보고
묵상의 리듬을 거듭하며 한 개의 동작 가운데 전부에 춤이 들어있다며 조선무용의 정중독의 미학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경험을 통해 조태권은 새로운 춤에 대한 수용과 작품 활동에 대한 여러 방향성을 잡아나갔습니다.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한국적 소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그가 염두에 둔 것은 발레, 즉 서양의 춤 기법으로 한국적인 것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서양의 사상적, 철학적, 과학적 사상에 바탕을 둔 춤의 토대와 전통적 소재를 결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조태권의 무용극, 그랜드 발레, 학과, 부여 회상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통해 조선 무용의 보편성과 세계 속에서 민족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한국적 소재에 바탕을 둔 학, 부여 회상곡 등을 그랜드 발레 형식을 통해 구현합니다. 먼저 학입니다. 1937년 프랑스에서 다양한 서양 무용을 접한 조태권은 한국적 소재와 발레의 접목을 시도하며 학을 안무하게 됩니다. 조태권은 안나 파블로바의 빈사의 백조의 영향과 세르주 리파로의 공연을 보고 학무의 발레화 영감을 얻게 됩니다. 발레가 백조의 호수, 빈사의 백조처럼 백조를 알레고리화하여 형이사각적 추상의 세계를 보여준다면 그는 학을 통해 동양 미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무용극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는 작품의 원형적 모티프와 이야기 구성, 그리고 음악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성준을 대표하는 가장 능란하고도 고상한 춤인 학무를 모티프로 하여 연출은 일본의 진보적 연궁운동을 펼친 무라야마 도모요시로, 작곡은 제국음악학교 교수이며 오페라 춘향의 음악을 작곡한 타가키 토우로쿠를 섭외하여 일본인이지만 한국의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술인들로 섭외하였습니다. 1940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도쿄 히비야 공회당에서 공연된 학은 4막으로 구성된 무용극으로 동양적 발레를 시도한 작품입니다. 조태권이 추구한 그랜드 발레는 많은 인원이 투입된 대규모 형태였습니다. 다만 완성도가 떨어지고 음악의 한계, 작품의 접근 방법 등의 문제로 관객들의 호응은 얻지 못했습니다. 즉 그는 한국 전통무용과 발레 두 장르의 통섭이 아니라 한국 춤의 정신 안에 발레 형식미의 부분적 차용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는 부여 회상곡입니다. 그는 학의 실패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총독부에서 내선 일체를 지향하기 위해 만든 프로파간다 작품 부여 회상곡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는 한국적 소재를 통한 서사구조의 그랜드 발레를 구현하려고 하였는데요. 부여 회상곡은 무용가 25명, 합창단 40명, 관현악단 45명 등 13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공연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친일 무용의 평가는 뒤로 하고 조선에서 첫 번째 그랜드 발레의 실험으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조태권의 창작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승희가 조선무용의 실험성을 고민하고 있었다면 조태권은 조선무용의 전형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무용극을 통해 조선적인 소재의 바탕을 두고 발레나 현대무용의 요소를 수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김호연은 이러한 조태권의 작품 활동을 신무용으로 국한시키기보다는 근대적 한국춤의 전범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태권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일 수 있다는 글로컬리즘의 바탕을 둔 세계화적 시각으로 조선무용을 재인식하고 시대적 정서와 한국의 원형지를 찾는 실험 정신을 통해 근대 한국무용의 터전을 마련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조태권의 하와이 공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태권은 일본과 유럽 그리고 미국 등 세계를 넘나들며 미국 소설가 펄벅,
미국 현대무용가의 거장 루스 세인트 데니스, 인도 무용가 우다이 샹카르 등 세계의 예술가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는 친일 논란으로 미국으로 건너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미국 순회 공연을 계획하며 1948년 그리고 1950년 두 차례에 걸쳐 하와이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첫 번째 1948년 하와이 방문 공연입니다. 1948년 조태건의 하와이 순회 공연은 광복 이후 첫 번째 한인 무용가의 방문으로 하와이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조태건은 가야금 명인 심상건, 그의 딸 심태진, 그리고 김소영, 김선영, 김옥진 등과 함께 LA 공연 이후 조태건 무용단은 한인단체 후원으로 1948년 5월 3일 하와이에 도착하여 두 달간 체류하며 총 26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공연들을 성황리에 펼쳤습니다. 조태건은 첫 번째 하와이 공연에서 다양한 한국춤 레퍼토리를 선보였는데요. 이것은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한국춤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1950년 하와이 방문 공연입니다. 조태건은 1950년 하와이 공연에서는 필리스 임, 엘리자베스 안, 엘로이스 올소 등 하와이 현지 제자들을 직접 지도하여 공연을 올렸습니다. 특히 만종에서 이례적으로 카우아이 출신의 브로드웨이 백인 여배우 엘로이스 올소와 파트너로 함께 공연하였습니다. 엘로이스 올소는 같은 해 9월 하와이 대학교 패링턴 홀에서 개최된 하와이 대한전재민구제회 주최로 열린 동포구제기금 마련에서 봉산탈춤, 춘향조곡을 공연하였습니다. 조태건은 두 번째 하와이 방문 공연을 통해서 인종과 국경을 넘어 한국춤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렇듯 조태건은 하와이 한인사회에서도 전통춤에 기반한 창작춤들을 선보이며 한국춤의 세계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춤의 근대화로 세계화를 이끈 주역 중 두 번째 인물로 조태건의 무용예술 활동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